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5, 6월 강의 이제 시작을 할 텐데, 5, 6월은 이제 기출 문제들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로, 그렇게 했는데, 또 기출 문제들이라는 게 또 작년에도 또 시험을 여러분들 봤었고, 또 저희가, 해커스팀에서는 그날 당일날 아마 저녁 9시까지 뭐 취합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예시 답안을, 모범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모범 예시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에 이제 해설 강의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 6월 강의에서 이제 총 8번의 수업을 하게 될 텐데, 매 수업마다 지금 오늘 자료처럼, 그래서 일단 해당 해 2025년도 기출문제를 오늘 다루는데, 해당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출전에서 같은 작가가 쓴 것을 시는 이제 아무래도 다르니까 그거는 다른 시를 쓰고, 다른 건 다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출전인데 다른 부분,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변형 문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엇갈리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또 한 번도 이야기했지만, 총 지문이 14개 있기 때문에 14개 지문을 한 번에 다 다루려 그러면은 사실은 시간이 좀 바쁘죠.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기출 문제들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이유는, 기출 문제를 동일한 지문을 계속 매번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우리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 문제는 한 번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몇 년씩 시험 본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번에 작년에 시험을 처음 본 분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제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해의 지문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같이 볼 텐데, 일단 제가 앉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2025년도 실제 기출 문제를 볼 텐데, 실제 기출 문제에서 원래 이제 A 1번하고 B 2번 소설들은 작년에는 서술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동형 변형 문제는 서술형을 각각 하나씩 넣어서, 지금 현재로는 일반 영어 문학이 24점 만점이지만, 그게 이제 최대 더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어난다면 2점에서 또 4점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24점에서 28점까지로, 예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일반 영어 문학에 초점을 맞추는 그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소설 내용부터 볼 텐데, 작년에 기출문제 이 소설 문제들 보면, 처음에는 약간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생소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영어권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썼던 작품들을 주로 썼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난민 출신의 작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성향들을 우리가 좀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다양화되는 초점으로,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문학 작품들을 전통적인 문학에서 조금 현대적이고,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현대적인 관점이고, 그리고 주로 단편 소설 위주,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다양한 시각,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흑인 작가가 써서 흑인 특유의 어법에 틀린 표현들이 잘 안 나올 텐데, 앨리스 워커인가요? 빌러브드라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흑인의 관점에서 쓰고, 이제 그 다음에 희곡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생각하시고, 전통적인 관점의 작품들보다는 조금 포용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는 사람들을 좀 포용하는, 인종적으로나 아니면은 성별에 있어서나, 그래서 조금 더 포용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전체 기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용시험의 전체 기조는 좀 보수적이긴 하죠.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약간 성향이 그렇게 진보적이거나 이런 쪽보다는 약간 보수적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조는
계속 유지는 되겠지만 조금 현대의 어떤 수요를 반영해서 조금 더 포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는 처음에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던 그 지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앞부분에 봤을 때 매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에 가서 결국은 이제 상점을 이리저리 그냥 쌓여 있는 뭐 상점을 이제 여기 갔다 저기 들렀다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there were no road maps 이렇게 얘기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무슨 지도나 약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the market was randomly organized. 뭐 다른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그 구체적인 것만, 중요한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또 유튜브에도 우리가 해커스팀에서 전에 작년에 했던 영상도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영상도 만들어서 올릴 테고, 그러니까 그 실제 기출 문제는 좀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좀 하나하나 처음부터, 요거는 새로운 지문이니까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누구나 막 어느 날은 뭐 야채 가게 옆에 있다가 또 어느 날은 약초 가게 옆에 있다가 뭐 그 약초 가게보단 노점상이죠. 노점상에 옆에 있다가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the market was randomly organized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동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그렇죠? 아니면 오일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일장 같은데 그걸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이렇게 정돈이 안 되는 랜덤리 오거나이즈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딱딱 구획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어수선해 보이면서 나름대로 정돈돼 있는 모습, 그게 랜덤리 오거나이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only the mighty and experienced like my mother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엄마처럼 the mighty and experienced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이런 시장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 그리고 좀 뭐 강단 있는 사람들, 억센 사람들, 드센 사람들, 예전에 이제 뭐 이북 출신들이 우리 그 보통 생활 본능이라든 생존 본능이 강하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사람들만 It's patternless path라는 게 아까 randomly organized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뭔가 규칙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무질서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 정돈돼 있는 이 모습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동네 재래시장 같은 느낌, 오일장 같은 느낌 먼저 이제 떠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헤쳐나갈 수 없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만. 그러니까 엄마가 결국은 잘 해나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러면서 그럼 뭔가 또 반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with a sense of neither drama nor calamity,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걸 단어로 보지 말고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with a sense of neither drama nor calamity 이러니까 아까 재래시장은 드라마하고 calamity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드라마가 있죠. 막 그 1,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콩나물 가지고도 뭐 50원 100원을 깡님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게 드라마예요. 그 다음에 칼라미티는 때에 따라서는 뭐예요? 그러다가 나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사 이러면은 또 뭐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오지도 마 그러면서 소금을 뿌린다든가 이러면 그러면 완전히 파토 나는 거죠. 그게 칼라미티죠. 그러니까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with a sense of neither drama nor calamity,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y mother's ability to navigate and decipher simply 이렇게 얘기해서 decipher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까 옛날에 재래시장에서 막 잘 헤쳐나갔던 엄마가 잘했던 그 모습, 그게 simply became undone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simply became undone 이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죠. 그럼 이 나온 new life는 드라마하고 calamity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새로 정착한 우리 생활에서는 전혀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막 악다구니 쓰면서 서로 싸우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드라마나 클래머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이걸 시험 현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뒤늦게 복기를 하지만
시험 현장에서 봤을 때 그걸 떠올려야 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작년에는 그 드라마는 없었지만 그 비슷한 드라마는 꽤 많았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재래시장의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재래시장이었는데 드라마하고 클래머티라는 표현은 재래시장과 관련된 건데 그게 없었다는 거니까 지금은 깔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새로운 환경은. 그래서 이나원 뉴라이프는 그래서 항상 상상하면서 읽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he preferred 엄마가 더 좋아했던 거는 아까 드라마하고 클래머티가 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악다구니 쓰고 막 싸우고 뭐 때로는 소금도 뿌리고 막 이랬던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The improvisation of haggling. 이게 결국은 아까 옛날 시장의 모습이 정돈되지 않으면서 뭔가 깎을 때는 바로 improvisation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50만 더 깎아줘. 뭐 이러면은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절대 못 줘.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prefer to니까. to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The conventional certainty of discount coupons. 이게 이제 이나원 뉴라이프의 삶이죠. 그죠? 그러니까 the conventional certainty of discount coupons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마트를 간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뭐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쿠폰들 준단 말이에요. 그죠? 좀 할인해 준다든가 1+1 행사가 있다든가 그거보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깎으면서 싸우고 막 이런 걸 더 좋아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he primordial messiness and fishmongers stink of the open air market. 그죠? 이거는 아까 옛날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새로운 삶이죠. 그죠? to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prefer to니까. 그죠? 그래서 the primordial messiness and fishmongers stink of the open air market 이 말은 우리도 뭐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요새는 깨끗해졌잖아요. 그것도 기존 상인들하고 싸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옛날에 노량진 시장 생각해보면 그 노량진 시장에 비린내 나는 것 여러분들이 어디 포구 같은 데 가서 동해안이나 어디 포구 가서 그 재래시장 가보면 느끼는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 마트나 백화점 가면은 그냥 필레 그 이렇게 생선도 딱 깨끗하게 손질해서 그냥 딱 나오는 거 그거보다는 그걸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지금 현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now a mere and a mere 3.5 years or so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이 스카이마켓이라는 곳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엄마가 예전에 스카이마켓을 마지막으로 가고 나서 지금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은 이나원 뉴라이프라고 해서 미국에 새로 이민 온 지 지금 3년 반이 지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카이마켓이라는 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래시장이고 그 생선 냄새 비린내가 가득한 그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지금 3년 반이나 지났는데 The dreadful truth 이러니까 The truth라는 거는 엄마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dreadful은 엄마는 그 옛날에 그 비린내 나는 시장이 재래시장이 좋았는데 새로운 시장에 적응 못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무시무시한 엄마한테는 지금 굉장히 힘겹게 다가오는 그 현실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Simply thi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엄마가 막 아날로그로 막 손계산 같은 건 잘하고 뭐 암산도 잘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뭐 계산기 쓰라면 절대 못 쓰고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we are going through life in reverse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핵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다.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러다 6, 5, 4, 3, 2, 1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 in reverse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I was the one who helped my mother through the hard scrutiny of ordinary suburban life 이렇게 얘기하니까 딴 거 다 떠나서 내가 이제 엄마를 이제 끌고 다니는 쪽이 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엄마를 도와주는 게 지금까지는 엄마가 자기를 도와줬지만 이제는 자기가 엄마를 돌봐주는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더 hard scrutiny of ordinary suburban life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걸 갖다 단어 하나하나로 보면 안 되고 이미지를 떠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ordinary suburban life는 미국에 가서 이 교외 지역
보통 교외 지역이 배타운이나 이런 쪽이 또 비쌀 때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안 좋으니까 싸기도 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지역에 더 하드 스크루트니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처음 낯선 환경에 와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고 다른 것도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더 하드 스크루트니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스크루트니를 따로 놓고 하드를 따로 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드 스크루트니 ordinary suburban life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지역에 와서 어리버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어리버리하고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마를 내가 이끌어 나가게 됐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the luxury of adolescent experiments and tantrums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춘기가 되면 다들 뭐예요? 그냥 일탈을 하죠. 그게 experiments죠. 응? 그러니까 adolescent experiments 이랬을 때 사춘기의 실험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저건 일탈이겠지. 사춘기 되면 다 일탈을 하잖아요. 응? 질풍노도의 시기였구나. 그러면 일탈을 했을 텐데 그리고 일탈하면서 템퍼 텐트럼스는 뭐야? 애들이 땡깡 부리고 막 들어누워가지고 뭐 장난감 안 사주면은 막 들어누워가지고 땡깡 부리는 건데 사춘기 때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녀가장이 됐으니까 소녀가장으로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낼 여건이 안 됐었다. 이러니까 아 소녀가장으로서 엄마를 도와주는 쪽이었구나. 그러니까 in reverse 상태가 된 거고. 그죠? 예, 그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엄마한테 옛날에 엄마가 베트남에 있을 때 자기한테 했던 너 나가가지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대신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 3분 안에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년 시험에서 이 문제 지문은 211단어예요. 예? 그럼 제가 평상시에 1분에 한 120단어는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사실은 2분 30초에서 3분 내에 빨리 전체적으로 훑어봐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뭔가 이렇게 한번 기입형도 아 어떤 단어를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은 검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은 검토할 시간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지만 영어학하고 영교, 일반 영어, 문학 이렇게 A형을 40점짜리를 90분 안에 만약 한다 그러면 85분 내는 끝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분을 한번 점검하고 잘못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제일치라든가 단수복수 일치라든가 이 사소한 것 때문에 0.5점이라든가 감점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 5분 정도는 여유의 시간을 남겨두고 한다고 생각해도 또 실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읽어나가면서 분위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위기 파악이죠.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도 분위기 파악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단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흐름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로 이게 예전에 그 재래시장을 엄마가 막 그렇게 진짜 저 워낙 익숙해서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끌고 이제 엄마가 모범의 모습을 보이고 엄마가 주도하다가 이제 아이가 주도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영어도 되니까 엄마는 영어가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랭카오라는 베트남 난민 출신, 예전에 이제 보트피플이라고 얘기했던 그 난민 출신 작가의 멍키 브릿지라는 소설 중에 일부를 가져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쇼핑을 할 때 이제 저 화자가 깨닫게 된 내용은 어머니가 원래는 a first generation immigrant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도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난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first generation 항상 영어가 서툴죠. 우리도 하와이 최초의 이민 갔던 이민자들 마찬가지고 2세대, 3세대가 돼야 이제 영어를 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finds it challenging to navigate through the orderliness and modernity of the new land on her own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막 재래시장만 다니던 엄마가 이제 막 아주 화려한 백화점에 간 느낌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레이터가 the necessity to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고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을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엄마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hat which was played in the homeland,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뭐 that이라는 건 her role이죠. her role which was played in the homeland. 이래서 자기가 살았던 고국에서 했던 역할에서 그 다음에 unfamiliar role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that이나 one은 둘 다 role이죠. 그렇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로 reverse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물론 아까는 in reverse 이랬을 때 reverse는 명사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품사를 좀 이렇게 잘 안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품사를 바꾸더라도 의미로 충분히 연결이 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서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답을 찾는데도 당황했고, 처음에 분위기 파악하는데도 당황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분위기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엔 서술형 문제는 없이 이제 기입형 문제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소설에서 뽑아봤어요. 근데 요거는 단어수가 428단어니까 작년 실제보다 한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211단어였으니까 422단어인데 조금 그래도 스토리가 재밌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 앞부분이에요. 그 앞부분. 지금 아까 기출문제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카이마켓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유형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but은 아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my mother did not appreciate the exacting orderliness of the AMP, 이렇게 해서 이게 화려한 그 쇼핑센터의 exacting orderliness, 그죠? 아까 randomized orderliness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여기서는 exacting orderliness 이렇게 얘기해서 orderliness니까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건데 정돈된 모습인데, exacting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사람이 좀 주눅이 들죠. exacting. exact라는 건 뭐예요? 동사로 쓰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좀 힘겹게 만들고 가혹하게 만들고 뭔가 굉장히 여기서는 좀 내려가서 봐야 되겠네. 그래서 exact라는 여기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은데, exacting 이 말은 뭔가 가혹하고 strict나 rigid 이런 이야기죠. 철저하고. 그러니까 the exacting orderliness of the AMP 이렇게 했는데, the AMP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그로서리 체인, 우리로 치면 약간 뭐 이마트나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식료품들을 그 공급했던 회사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주눅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the exacting orderliness는 exacting을 봤을 때 주눅 드는 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she could not give in to, give in 이 말은 뭐예요? yield죠. 그래서 give in to 이렇게 얘기해서 surrender to, give in to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는 아까 뭘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 뭔가 이렇게 정돈된 걸 싫어한다 그랬죠. 거기에 굴복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the precision of previously weighed and packaged food, 똑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정돈된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래시장 가지 않고 마트 같은 데 가면 딱 이렇게 중량 재가지고 포장 깔끔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she could not give in to, she could not give in to. 그 다음에 그런 건 뭐예요? The bloodlessness of beef slabs in translucent wrappers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서 정육 코너 가면 핏기가 없죠. 그러니까 핏기가 없는 게 요즘 소비자들은 더 좋아하죠. 막 이렇게 핏기가 있고 이런 거보다. 근데 이 엄마는 재래시장을 좋아했기 때문에 핏기가 없는 거, 저거는 뭔가 이렇게 싱싱한 느낌이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translucent wrappers 이런데, 우리가 transparent는 투명한 거고 lucent는 불투명한 건데 translucent는 반투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the absence of carcasses and pixels. 그 예전에 이제 모란시장 같은 데 가면 뭐 여러 가지 고기들을 막 그 좀 보기는 끔찍하지만 그렇게 팔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제대로 된 시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도 요즘은 이제 재래시장에서도 다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데, 뭔가 돼지머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막 해체하기 전에 상태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give in to 다음에 the precision
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the absence of, 이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the absence of, 그죠? 그 다음에 사이공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보트 피플이라 했죠. 베트남에서 이미 그 탈출했던 사람들, 사이공에 있을 때는 we had only outdoor markets, 그렇죠? 이렇게 막 AMP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리의리한 이런 쇼핑센터 없이 다 어디 가면은 그냥 동네 오일장, 우리 오일장 같은 그런 장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오일장들 비슷한 그냥 동네 노천장들을 스카이마켓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시장 뭐 이렇게 했다는데,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뭔가 이렇게 덮개가 없으니까 하늘시장이겠죠. 스카이마켓, 뭐 그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런 시장들은 vast, prosperous, expenses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 규모가 어때요? 굉장히 크고, prosperous는 번영하고 이런 쪽일까요? 그거보다는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약간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이 prosperous,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사도 좀 되고 이런 정도지, 그게 뭐 의리의리한 빌딩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rosperous 이런다고 번영하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분위기 파악을 하라 그랬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분위기 파악이다. 특히 소설, 시, 희곡은 분위기 파악이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데서 헛다리 짚으면 답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입형 문제 틀리고 서술형도 엉뚱한 거 찾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카이마켓인데 in the middle of the city, the city는 물론 사이건일 거고, 그러니까 한복판에,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막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노천 혹은 재래시장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where barrels of live grapes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 안 읽어보더라도 온갖 물건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barrels of live grapes, yellow calves and booths of ducks and geese, 이거는 좀 화려하고 비싼 거겠어요. 그냥 토속적인 의미가 토속적인 거고, 그 다음에 would be stacked side by side with, 이래서 바로 옆에 있는데 cardboard stands of expensive silk fabric from Hong Kong, 이러니까 이건 좀 비싼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재래시장 가보면 어디에는 가보면 실크 천들이 좀 비싼 것도 있고, 옆에는 또 돼지머리 팔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현대와 재래의 전통 질서가 함께 공존하는,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사이공이 베트남이 이제 아까 3년 반이라 그랬으니까 1975년에 사이공이 함락됐기 때문에 미군이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북베트남의 호지민이 결국은 남베트남 부패했던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통일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일종이 아니라 공산화가 된 거죠. 공산화가 됐다가 나중에 90년대부터 중국의 사례를 보고서 개방 경제를 취하면서 지금 베트남이 또 새로운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75년이니까 3년 반이면 78년, 79년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렵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75년에 패망했고 79년이고 75년이나 70년대 초반이나 이렇겠죠. 이건 베트남에 있을 때니까.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이 사이공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은 막 그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미 겪어봤던 이야기고, 다 그 생생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이런 글을 읽으면 굉장히 뭐 친근하다기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접 경험이 있거나, 그래서 직접 경험은 나이가 들어야 또 생기는 거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직접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직접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건 간접 경험인데, 간접 경험은 독서나 영화를 보거나 다큐멘터리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이 모든 게 다, 아니면 남의 그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의 문학에 대한 실력을 키워주는 거지, 틀어박혀서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에서 일반 영어하고 문학을 잘하려 그러면 그냥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체험할 생각이 있어야,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궁금해야 하다고. 그러면 문학에 대한 이해력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5월부터 이렇게 되면 또 막 시험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니까 자꾸 시험에만 초점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시험에만 초점 맞춰서 시험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하고 영어 교육학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일반 영화하고 문학은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호기심을 키워야 돼. 그리고 상상력을 키우라면 그래야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존하는 거고, 홍콩에서 또 막 천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It was always noisy there. 그럼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경동시장 뭐 아니면 무슨 시장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a voluptuous mix of animal and human sounds. 원래 voluptuous라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그 뭐 여성의 몸매도 이렇게 좀 풍만하고 이런 쪽이고 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voluptuous는 rich라는 얘기예요. rich.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화려하고 그 다음에 청각으로도 들었을 때 뭔가 시끌벅적하고 조용한 거는 voluptuous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감각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촉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voluptuous mix of animal and human sounds 이러니까 얼마나 난장판이게 사실은 얼마나 시끌벅적해. 시장에 갔는데 조용하면 그게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어디서 뭐 닭이 짖기도 하고 닭이 꼬꼬댁 소리도 들리고 뭐 돼지 멱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래야 살아있는 모습이 되는데 그게 voluptuous죠. 그 다음에 that the air itself had assimilated and held 이런데 the air를 갖다가 우리가 공기, 대기가 자기가 assimilate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의인화한 거죠. personalization이란 말이에요. the air itself. 그래서 공기 자체가 assimilated 다음에 목적어는 held의 목적어도 그렇고 대시고 대시라는 건 sounds가 되겠죠. 그 뭐 믹스죠. 하나만 따지면 믹스죠. 그래서 voluptuous mix of animal and human sounds니까 하나의 단어만 찬다면 믹스고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의 소리들 그 잡동사니 소리들을 공기가 assimilate 거기에 동화됐고 그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공기 중에는 시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는 필요 없는 거죠. 문학이니까 이 말을 넣어줬지만 문학이 아니라면 이 말을 쓸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왜 쓰느냐 말이에요. 그냥 redundancy에 불과한 거니까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소리 시끄러웠다는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학은 작가가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기 위한 거니까 막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막 여러 가지 촉각 다 동원하죠. 특히 시에 그게 많죠. 의인화도 시키고 메타포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글은 경제성이 중요하죠. 간결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짧게 전달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문학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학은 만연체도 있고 뭐 중복하기도 하고 막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도 하고 문학은 뭐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감정에 호소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머리로만 판단해서 안 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막 신기해하고 재밌어하고 이래야 그래야 문학을 하고 싶고 그러면 문학을 잘하게 되고 그러니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시험 점수만 생각하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 그러면 하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 6월 달은 좀 낫지만 7, 8월 더워지면은 핑계거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또 시원한 데 가면 또 냉방병 걸리고 이러는 거고 공부도 안 되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에어컨 아무리 시원하게 해봤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더워도 더위도 잊어버리고 추워도 추위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 다룬다니까 뭐 그냥 어차피 내용 아는 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기출 지문들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를 느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슷한 내용인 같은 내용이나 같은 지문이나 같은 책이나 같은 출전이나 아니면 뭐 같은 작가의 시에서도 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구나. 요 시험에 나왔던 그 지문의 방향이 이 사람 평생을 같이 갔던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소설이나 시, 희곡에서 느끼는 그 분위기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출제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지 그걸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온갖 시끄럽고 뭐 떠들썩하고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 재래시장 가면 비린내 나고 이건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나왔던 그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the sharp acrid smell of gutters 이렇게 얘기하니까 냄새가 좋은 냄새예요, 향기로운 냄새예요, 좀 지저분하고 이런 지저분한 냄새. 어? gutters니까 거터는 하수구나 뭐 이런 거니까 그 냄새인데 choked by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choked by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에 의해서 뭐 질식할 정도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거기다 더 심한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는 몬순은 아니지만 요새 이제 장마철이 조금 바뀌고 이러면서 동남아처럼 열대 그 몬순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이제 끈적끈적하진 않죠. 그쪽은 오히려 그 습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비가 오고 막 이러면서 그 축축한 그 느낌. 그런 느낌들이 더 심하다. 촉바이. 촉바이라는 건 뭐예요? 뒤에 게 너무 심해서 안 나타날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비린내 나고 지저분한 냄새도 막 퀴퀴한 냄새들이 나는데 그보다 몬순철에 말하자면 그 열대 우림 강우가 내릴 때 그때 워낙 그 냄새가 심하니 잘 안 나타날 뿐이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ambiguous odor of dried horse dung 이렇게 얘기해서 누구나 쉽게 맡을 수 있는 그 말똥 그 굳은 냄새, 마른 냄새, the unambiguous odor니까 ambiguous 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lingered in the atmosphere 이러면서 계속 지금 계속 저 냄새는 약간 역한 냄새들이 나고 partially camouflaged by 아까 choked by처럼. 그죠? 근데 이거는 카모플라지니까 요런 걸로 약간 뒤덮고 있으면서 위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나 냄새하고 구아바 냄새는 그래도 좀 향기롭고 달콤하겠죠. 그걸로 약간 덮어주니 그나마 참을만 했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첫 번째 패러그랩은 옛날에 재래시장의 그 퀴퀴한 냄새를 엄마는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계속 나왔을 뿐이에요. 그거 일일이 다 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 파악을 잘하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읽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서 읽고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my mother knew 이래서 엄마는 the vendors and even the shoppers by name 이러니까 그렇겠죠. 뭐 그 물건 파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알죠. 그 다음에 would take me from store to store to expose me to a skills. 그래서 노점상 가는 데마다 나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 보고 배워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이제 말하자면 교육을 시킨 셈이죠. 그 다음에 they were all addicted to each other's oddities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무슨 말일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they는 누구예요? My mother and the vendors나 아니면은 뭐 even the shoppers까지죠. 그러니까 뭐 my mother and other people이라 그래도 되고 my mother, the vendors and even the shoppers 이래도 되고 그냥 they로 해도 돼요. 답을 쓸 때는 그냥 they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were all addicted to 이 말은 뭐예요? 다 중독돼 있다라는 건 뭐예요? 중독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죠. 그러니까 결국은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했겠죠. They were all addicted to 그럼 each other는 누구예요? 서로 상대방들이죠. 그럼 상대방들이 oddities,라는 건 스탠다드하고는 좀 어때요? commonality하고 또 반대고, 그죠? oddities,는 독특한 방식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물건을 사는 우리 엄마 입장에서 상인을 봤을 때 상인의 행동이나 상인이 봤을 때 우리 엄마의 행동은 둘 다 좀 이상한 행동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죠. unfavorable behavior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서로 중독이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거기에 더 끌리고 약간 이런 느낌을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they were all addicted to each other's oddities 이랬으면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찾아보려니 앞에도 안 나와 있고 그럼 뒤에 힌트가 있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저도 모의고사 문제를 내고 수업할 때 뭐 문제를 내고 그러면 제가 문제 낼 때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는 문제를 내던가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은 좀 어렵게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문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앞이나 뒤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추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My mother would feign indifference. 그 관심 없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흥정을 하고 깎으려 그러면 저기에서 아유 오늘 이 생선 들어왔는데 물이 좋아요. 그러면 아유 오늘은 나 생선 생각 없어. 이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러면은 they would inevitably call out. 아유 아줌마 일로 오세요. 오늘 내가 좀 싸게 줄게. 계시니까 뭐 내가 절반 해드릴게. 뭐 절반은 좀 심하지만 10% 깎아드릴게. 응? 뭐 이러면서 아유 1,000원 빼드릴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그 다음에 she would heed their call. 그러면 이제 엄마 쪽에서는 어떻게 she would heed their call. 그러면 이제 엄마 쪽에서는 1,000원 깎아준다고? 그러면 글쎄 오늘 한번 사볼까? 싼 김에 사볼까? 그러면 상인은 또 빼겠죠. 근데 뭐 아직은 계시라서 또 그렇고 뭐 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pathy로 빠지는 거죠. apathy. 응? 그러니까 사실은 apathy하고 indifference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머리싸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단 말이에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해글링, 모든 바기닝, 이 흥정하는 거. 응? 그래서 뭐 해글링이라는 단어가 뭐 좀 몇 년 전에 문제 나왔다고 또 해글링 또 이러면은 또 신경이 쓰이고 막 이렇기도 하는데 단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막 급해지니까 문학에서 나왔던 단어들, 기출문제 막 문학에서 나왔던 단어들만 어떻게 모아놓으면 그것만 외우면 될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응? 또 나왔던 거면 쓰겠느냐 말이에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숙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나왔던 성향의 지문, 단어들 이런 거는 배제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그거 찾아다니고 그것도 배제하고 이러느니 아예 싸그리 다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영어 능력을 높이면 어딘가에서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넓게 펼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 유형을 쫓아가면서 뒷공문이 쫓아다니면 매번 뒷공문이 쫓아다니니까 안 되고 그걸 그물망을 넓게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확 펼쳐 놓으면 그럼 거기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 말이, 그러니까 indifference하고 apathy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이제 또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y knew my mother's slick bargaining skills. 뭐 동네 상인들 얼마나 빤히 속을 다 들여다보이죠. 그래서 폭삭소가수다 본 사람들은 그 장면 딱 떠올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도 how to navigate with grace through their extravagant prices and rehearse huffiness. 이렇게 얘기해서 their extravagant prices는 원래 그렇게 재래시장이 비싼 건 아니지만 엄마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죠. 그리고 rehearse huffiness는 arrogance라고 봐도 되고 튕기는 거죠. huffiness. arrogance 같은 건 튕기는 거죠. 상인이 할 때는 튕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다 머릿속으로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rehearsed huffines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생선장수도 다 머릿속에 한 두 수 앞을 내다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아줌마가 이러겠지 다 알고서 튕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튕길 때 그걸 나름대로 잘 헤쳐나가는 방식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ith grace 이런다고 뭐 우아하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금 생선 한 마리 사는데 뭐 우아하게 할 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with grace 이 말은 뭐야? 체면 상하지 않는 거죠. 그게 with grace죠. 그러니까 항상 그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 직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사전만 보고 한국어 단어만 끼워 놓으면 grace나 elegance만 나오면 우아하고 뭐 이런 거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그 한계가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도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그러고 이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절대 영어사전에 한국어 단어들을 애들한테 가르치지 말라.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처음에는 몰라도 빨리 그 중학교 2, 3학년 되면 좀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교육에서 아직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에서. 학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들의 뭐 별하별 잘 나가는 강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일반 영어 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한사전의 한국어 단어에 거기에 국한되거나 제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금 더 상상력을 가지고서 우리말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theirs라는 건 뭐예요? their bargaining skills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흥정하고 이런 거는 메이팅 댄스나 마찬가지다. 그죠? 우리가 동물들이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이럴 때 이제 그 수컷 공작이 이렇게 아마 화려하게 편다 그러죠. 그러니까 암컷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컷 공작이 그렇게 하고, 그럼 암컷이 와서 서로 댄스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치열한 수싸움이 메이팅 댄스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번식을 위해서, 교미를 하기 위해서 수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게 a match of wills죠. 그렇죠? a match of wills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그 말은 뭐예요? 서로 간에 치열한 수싸움이죠. will이라는 건 뭐예요? 의지죠. 의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팔고야 말겠다, 저 사람한테 싸게 살고야 말겠다라는 그 컨테스트란 말이에요. match라는 건 컨테스트,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흥정의 방식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흥정하는 걸 서로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좋아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더티스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치열하게 막 그 흥정하고 이런 것도 얼굴 붉히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장 가는 거죠. 시장 가는 맛은 결국은 깎는 데 있다.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상인은 거기서 하면서 깎아주는 것 같지만 자기는 다 챙기죠. 그러니까 그게 재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의 재미, 그걸 떠올리면 they were all addicted to each other's oddities. 그걸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답안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말이에요. They were all addicted to, 이 말은 they all enjoyed,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ach other's oddities, 그럼 쉽게 생각하면 each other's bargaining skill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좀 쉽죠. 조금 더 의미를 넣으려면 더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지식 내에서 문장 구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키워드를 뭘 넣어야 될지 자꾸 그런 것만 찾게 되고 이렇게 된다. 물론 지금 현재 주관식으로 채점을 할 때 채점하는데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혹시 잘못 채점할 가능성 때문에 키워드를 몇 개씩 주고 심사위원들한테 그렇게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거기에 국한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oward the center of the market,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의 가장 중심부로 가다 보면, 그러면 거기 가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뭐 그 무시무시한 막 그 비단뱀 뭐 구렁이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목에다 칭칭 감고 또 팔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뭐 그 보아뱀이 어떻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watch day after day over, 이렇게 했는데 watch over 이 말은 무엇을 이렇게 막 그 눈여겨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이러니까 워처오버 다음에 나오는 게 자기가 파는 물건이죠. 워처오버. 그 다음에 unruly hedgepots of hand-dyed cotton shirts, handkerchiefs and swatches of white muslin,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뭘 가리키는지 모르지만 뒤에 보니까 세미콜론이 나오고 funerals were big business in Vietnam,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장사 치르고 이렇게 장례식 치르는 게 굉장히 그 큰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돈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다. 큰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은 다 퓨너럴하고 관계 있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찾아가면서 읽어야지 그냥 뭐 색깔이 뭐 어쩌고 이 이야기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이트 머슬린에서 우리가 퓨너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우리도 장례할 때 우리는 주로 삼배 그 약간 누런색 이런 거 하고, 또 뭐 알록달록한 색깔 그 이런 것들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미컬러는 절과 절 사이에서 접속사를 생략하는 건데, 요 맥락에서 보니까 because의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세미컬러는 because funerals were big business in Vietnam, 이렇게 해야 and나 but은 안 되겠죠. but은 논리상 안 맞죠. 그러니까 and나 because나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겠죠. 이유를 좀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막 알록달록하게 이 장례용품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우리는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면서 싸게 판다고 이제 골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뭔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o the side, 그 옆쪽으로 가면 아까는 센터고,
이거는 to the side, 옆쪽으로 가서 보면 in giant paper bags, 이렇게 해서 큰 종이 봉투 같은데, 근데 종이 봉투 옆에 slit with round openings 이렇게 해서 약간 구멍을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 놓은 모양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카나리아 새하고 허밍버드하고 이런 새들이 있는데, 그 엄마가 이 새들을 사는데 한 번에 100마리씩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값이 또 싸기도 하고, 그래서 100마리씩 사서 그걸 이제 우리 집 텃밭에서 이제 날려 보내주는 거죠. 풀어주는데, it was a good deed designed to generate positive karma for the family. 그러니까 가족들의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positive karma, 그러니까 뭔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또 아이가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딸이 뭐 임용시험을 보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positive karma,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좋은 복이 오라고 이제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는 건 뭐예요? 얼마 전에 4월 초파일이었지만 방생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방생하는 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방생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접 체험. 제일 중요한 건 직접 체험. 물론 직접 체험이 너무 강렬하면 사람이 주관에 빠져서 편협해지기가 쉽지만, 그래도 가장 머리에 남는 건 직접적인 체험이죠. 근데 직접 체험이 부족하면 간접 체험. 그래서 간접 체험을 하려고 하면 내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열려 있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궁금해해서.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도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뭔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문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생하듯이 날려보내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베트남이라는 나라 그 자체처럼,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죠. 동양 사람이니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태국 사람 비슷하겠죠. was obsessed with karma.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was obsessed with karma. 그렇죠. 우리는 뭔가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우리 후손들한테까지도 내 이 잘못된 것을 물려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럴 수 있고, 아니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가. 카르마라는 건 전생에 지은 죄가가 그 뒤에도 나타난다는 거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영어에서 please라는 표현, could you please 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make good karma. 우리말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복 받으실 거예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나중에 저한테 잘해주시면 복 받을 거예요. 앞으로 평생 복 받으시고 자손 대대로 복 받으세요. 약간 이게 make good karma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ould you please pass the butter,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could you please make good karma and pass me the butter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뭐 could를 생략하고 please 이래도 되지만,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복 받으세요 이 말을 평생 이렇게 계속 일상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my mother would cup each bird in her hand and set it on my head.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는 그러면 이제 새 한 마리가 있으면, 조그만 새가 있으면 이제 손으로 마치 컵 모양으로 아주 쓰다듬어 주듯이 이 새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내 머리 위에, 딸 머리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It was her way of, 엄마 나름대로, it was a way of, 그거는 엄마 나름대로 immersing me in a wellspring of karmic charm. charm은 주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딸한테 뭔가 좋은 기운이 듬뿍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가 이 새를 이렇게 살려서 보내주면서, 이 새가 살아가면 자기가 살아났으니 그게 자손만대 자기 딸한테, 그 딸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 that swift moment of delight when the bird's wings spread over my head as I contemplated flight. 그러면 이제 풀어주면은 새가 보통 금방 날아가요? 아니면은 마치 이거 진짜인가? 이거 실화야? 나 풀어주는 게 실화야?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같죠. 이건 내가 날아가다 또 잡으려는 거 아니야 이놈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애가 있다가 갑자기 푸드득
날아오르면 그때 이 아이는 어때요? 마음속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받은 거구나. 그걸 애가 느끼는 거죠. 그럼 이 애가 나쁘게 행동하겠어요? 착하게 행동하겠어요? 착하게 행동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파지리 카르마를 계속 믿게 되는 거죠. 내가 엄마가 그렇게 선행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이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돼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자꾸 베풀고 이런 것이 동양 사람들은 바로 이 그 카르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읽어보면은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문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그냥 뭐 미국에 가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런 걸 뭐 시험 문제로 내서 내가 이것까지도 알아야 되나 이럴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나하고 다른 사람이지만 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카멘터리의 내용을 보시면 The passage portrays the market. 이 시장을 이 재래시장을 as a stage where sellers and buyers exchange mock apathy and playful huffiness.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관심 없는 척 그리고 서로 간에 튕기는 것도 재밌게 막 서로 상대방한테 튕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masking genuine engagement. genuine engagement가 뭐예요?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관심 있다는 것을 숨기고 관심 없는 척 이렇게 하죠. genuine engagement. 그러니까 여기서 genuine engagement는 진짜 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또 안 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beneath layers of strategic something. 겉으로는 나름대로 머리 써서 strategic, 이 말은 뭐예요? 전략적인 이러지 말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줌마들이 뭐 물건 사고 파는데 무슨 전략적인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머리 싸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인 핵무기 협정 이러면은 그건 전략적이라 그래야 되지, 다른 말 쓰는 것보다는 그때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항상 격이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단어 strategic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뭐 엔비디아에서 뭐 젠슨 황이 뭔가 요번에 뭘 반도체 그 새로운 뭘 내놓는데, 그럼 뭐 strategic decision이다 이러면 전략적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는 다른 표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하고 애하고 막 이렇게 엄마가 애한테 뭐 이렇게 사탕 먹으면은 뭐 숙제하면 사탕 주려고 그러고, 애는 뭐 숙제하기 전에 사탕 먹고 싶고 그러면 그것도 그 스트래티직 바기닝이 되죠. 스트래티직 바기닝 이랬을 때 엄마하고 3살짜리 아이가 뭐 전략적인 뭐 협상을 한다 이런 것보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의 단어를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고정시키면은 추상적인 글을 읽거나 어려운 글이 나오면 그러면은 자꾸 한국어 단어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겪어봤을 거고, 그걸 이제 그때마다 제가 또 지적을 해주겠지만 또 지금까지도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여기서는 strategic 그 다음에 indifference가 되는, apathy하고 같은 말인데 같이 나왔던 표현을 동일하게 그렇게 반복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아까 엄마의 관점은 indifference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으로는 같지만 거의 같은 의미지만 여기서는 apathy를 2번 반복하는 것은 카멘터리의 속성상 좀 맞지 않고, 그래서 indifference를 좀 찾아내도록 하고 apathy를 배제하기 위한 거니까.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그거는 layers of strategic skills는 그거는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레이어스의 그거보다는 인디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게 더 적합하다는 거죠. 다른 단어가 전혀 없으면 스킬도 뭐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맥락상 layers of strategic indifference 이렇게 스킬스도 충분히 답으로 생각할 만하긴 하네요. 근데 indifference가 있고 맥락상 겉으로 볼 때 beneath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보여주는 태도나 감정의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involving이라든가 그다 beneath layers of 대신에 involving 이러면은 using, involving 이러면 general strategic skills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eneath layers of 이렇게 얘기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이면에 숨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영어에서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각. beneath layers of 우리가 볼 때는 스킬도 여러 단계로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layers of indifference 이렇게 얘기해서 겉으로 보였을 때 여러 번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indifference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indifference가 그 정확한 답이고요. skills는 생각을 못했는데 skills도 답으로 선택할 만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혹되기가 쉬운 답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럴 때는 한국어로 옮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적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mother moves through this world with elegance 뭐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엄마가 아주 그 능수능란하게 하는 게 with elegance죠. 아까 with grace, with elegance 그래서 능수능란한 거 아주 잘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revealing the deep cultural choreography behind each transaction 뭐 물건 하나하나 살 때마다 치밀한 수싸움 그게 choreography죠. 우리가 무용을 하는 사람들 무용수들이 안무해 주는 게 choreography인데 이때 안무라고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choreography라는 건 정교하게 짜서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뭐 아까 저 밑줄 친 부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길게 우리가 문장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크기가 그래서 그런가 잠깐만. 뭐 그냥 놔도 되겠네. The vendors and my mother seem to enjoy the ritual of playful bargaining. 그러니까 아까 they were all addicted to each other's oddities. They were all addicted to each other's oddities. 이래서 enjoy의 느낌을 넣어주고 oddities는 their ritual of playful bargaining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feigned indifference 이렇게 얘기해서 무관심한 척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뭐 표현을 바꿔도 되죠. 그래서 아니면은 내가 oddities를 좀 다른 말로 옮기기가 좀 애매하다. 실제 시험 현장에서 그러면 단어를 몇 단어 이상 뭐 제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몇 단어 제한에만 걸리지 않으면 그냥 oddities,를 써도 되죠. 그래서 they couldn't resist the charm of one another's oddities 이러면 oddities를 살려주면서 여기서는 each other는 뭐 보통 둘 one another는 그 이상 이러지만 each other 가지고 one another를 다 커버해서 쓰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럴 땐 단어 제한에 걸리지 않으려면 each other 대신 one another 이건 편법이지만 그래서 oddities를 쓰고 they couldn't resist나 아니면 they enjoyed each other's oddities 이래도 되고 어쨌든 enjoy하고 oddities에 해당하는 뉘앙스만 좀 들어가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런 표현을 좀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요걸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다른 표현으로 좀 봐서 여기서 이제 both sides 이래서 양측 뭐 어머니하고 이제 상인들 이들은 had fun acting tough while bargaining 이렇게 얘기해서 had fun 그 다음에 뭐 아니면 enjoy 다 같은 말이니까 acting tough while bargaining 이렇게 나가도 된단 말이야. oddities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야. 맥락에서 왜냐면 지금 explain what the underline part means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전에는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가 안 나와서 literal meaning이나 figurative meaning 헷갈렸었는데 figurative meaning 쪽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때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에서 작년에는 내용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했을 거고 이건 세실 데일 루이스라는 그 시인이 walking away라는 게 이제 자기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해서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니엘 데일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죠. 그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 데일 루이스의 아버지기도 한데
아들이 다니엘을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시에서 중요했던 건 요거는 뭐 시간상 제가 따로 많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해커스에서 그 우리 권도걸 팀에서 해설했던 영상 보셔도 되고, 답만 요건 좀 초점을 맞춰 볼 텐데,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떠나가는데 여기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nature's give and take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초점을 잘 봐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Given that the speaker assumes a parent's voice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화자가 부모라고, 우리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the metaphorical meaning of give and take in the underlying part. 이 밑줄금 부분에서 give and take의 의미를 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밑줄이 어디서 붙어 있는 거야? nature's 붙어 있단 말이에요. nature's는 뭐예요? apostrophe s는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소유격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주격이죠. nature가죠. nature가 주고 받은 거죠. 그죠? 그럼 nature가 부모한테 주는 건 뭐예요? 아이의 생명이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이 되겠죠. 그죠? 그럼 가지고 가는 건 뭐예요? 아이가 독립해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아쉬움 남는 게 테이크가 되겠죠. 그죠? 다른 경우에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nature's give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고, 테이크는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제한 조치를 뭘 줬어요? 화자는 부모다. 부모란 말이에요. 화자가 휴먼빙이다. 이러면은 뭐 물론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지도 않지만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시라면 nature's give는 뭐예요? life가 되겠죠. 그 다음에 nature's take는 뭐예요? death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컨텍스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컨텍스트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그래서 컨텍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본다면, 요거는 이제 전에 제가 한번 실제 시험 마치고도 설명을 하고 그랬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조금 볼드 체크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nature's give metaphorically represents the joy of parenting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되고, 아니면 having a child 정도만 해도 돼요. having a child 이렇게만 봐도 되고, the joy of parenting 이래도 되고, 아니면 뭐 giving birth to a child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줬다가 나중에는 the pain까지는 아닌 좀 아쉬움이라든가 the sadness of parting as the child matures,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parting 이렇게 뭐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이제 독립해 가면서 자기가 느끼는 아쉬움, 서글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take은 independence, the child's independence, 그 이야기가 좀 나오면 되고, give는 the joy of parenting이나 아니면 뭐 the joy of having a child, 아니면 having a child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항상 주어진 지시문을 잘 보고 그 지시문의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in this poem the parents feels pathos, 좀 서글프고 아쉽고 슬픔을 느낀다. 좀 뭔가 안타까움 이런 걸 느끼는데, as the thought that the child will experience varies something in the process of molding selfhood. 몰딩 셀프후드는 뭐예요?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의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다 보면, 이제 커나가다 보면 다양한 이런 것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좋은 게 아니고 힘든 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좀 아쉬움이라든가 안타까움, 그래서 약간의 서글픔, pathos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various ordeals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그걸 잘 찾아내시면 되고요. 자, 그 시는 이 세실 데일 루이스의 그 원래 시고, 동형 변형 문제는 제가 이 사람의 시를 이렇게 여러 편을 보니까 조금 원래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보다는 상당히 길어요. 요거는 이제 단어수가 187단어고 실제로는 156이어서 조금 길긴 하지만
이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봤고, 좀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긴 해요. 실제 기출보다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 I sang as one 이렇게 하니까 s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 사람이 뭐 진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지 아니면 새들이 지저귀다는 건지, 아이가 뭐 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 sang as one 이렇게 해서 한 사람으로서 내가 노래를 지저귄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one who on a tilting deck sings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on a tilting deck 이렇게 얘기하니까 tilt는 기울어져 있다는 거고 deck는 배의 갑판인데 배의 갑판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평화롭고 아니면 안정적인 것과 뭔가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느낌이 오죠. 그렇죠? 불안정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tilting deck에 있으면 배를 탔는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럼 불안하다는 건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 힘든 일이 다가오는데, 그때 one who sings 그러면은 위험이 다가오면은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은 뭐 배가 기울어져 있으면 배를 평형 상태로 돌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건 남들이 볼 때는 한가하게 느낄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keep their courage up 이렇게 얘기해서, there는 우리가 singular day죠. 그래서 우리가 성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one은 day로 받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he or she 대신에 그냥 day로 통칭해 버리니까, 특히나 챗GPT 같은데 인공지능은 다 day로 해버려요. 왜냐하면 시비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day를 많이 써요. 챗이나 이런 쪽을 보면 그런 것들도 뭐 재밌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어권에서는 많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to keep their courage up 이러니까 우리도 뭐 옛날에 어디 골목길을 가는데 뭐 무섭고 막 이러면 혼자서 휘바람은 좀 그렇지,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럼 연상하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though 하지만 though 이러면서 뒤에는 좀 불안한 구성이 나와야 되죠. the wave 파도라 그랬으니까 아까 on a tilting deck니까 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바다의 그 파도가 더 wave hangs 이렇게 얘기해서 바다의 파도가 행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다의 파도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that shall cut off their sun 이렇게 얘기했을 때 that은 관계대명사일 것이고, 그 다음에 that의 선행사는 뭐예요? that의 선행사는 the wave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the wave하고 that절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the wave 그러니까 파도인데 that shall cut off their sun. there는 아까 one이라 그랬죠. one은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요는 아까 노란색이었는데, 그래서 요는 이제 there는 여기 아까 one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cut off one sun 이 말은 파도가 막 이렇게 우리가 바다에 폭풍우가 막 몰아닥쳤다고 생각해보고 배를 타고 있는데 배는 기울어져서 갑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파도가 막 크게 집채만한 파도가 모비딕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큰 파도가 왔다 그러면은 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파도가. 근데 그 해는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이겠죠. 희망을 가로막고 있으면 절망적 분위기죠. 그죠? 그러니까 절망적 분위기에 도망가거나 뭐 아니면은 뭐 배를 바로잡기보다 노래를 부른다는 건 한가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 노래가 자기의 용기를 키워주는, 자기를 절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용기를 계속 간직하도록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노래가 뭐길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근데 자기는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storm cock sing 이렇게 얘기하니까, storm cock은 우리가 수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의 한 종류인가 보다는 추측이 되지만 storm cock이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새가 부르는 것처럼,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고, storm cocks는 새의 종류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flinging their natural answer in the wind's teeth 이런데, the wind는 바람이라 그러는데 바람하고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 storm하고 같은 말이겠죠. 여기 storm하고, 그죠? 그러면 storm cocks는 storm과 관련돼 있는 무슨 새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새인지는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근데 이제 스톰캅을 실제 시험에서는 단어 하나 정도 밑에 줄 수는 있죠. 어? 작년에 희곡에서도 남드플럼 이런 거라든가 별명 같은 거 그런 거는 희곡에서 한 두 개를 준다든가, 하나 뭐 찬송가 제목은 그건 필요 없어도 필요 없는 건데 구태여 준 거고, 남드플럼은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몰라도 거기서 맥락으로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서 예전에는 각 지문마다 특히 문학 작품들은 하나에서 두세 개까지는 단어들을 주다가 요새는 거의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남드플럼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하나 줬고, 그죠? 수능에서도 단어들을 좀 주긴 주는데 영안사전에 있는 단어를 줘서 그거는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오해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애들이 계속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한국어로 외우게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뭐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나중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에 집중하면. 자, 그래서 the wind는 storm이고, 그러면 the in the wind's teeth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럼 폭풍이 다가오면 폭풍에도 이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빨이 뭐 나를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겠어요?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무시무시한 이빨 태풍의 핵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fling their answer 이러니까 여기서 their는 스톰캅이고 칵스고, 그래서 스톰캅스라는 이 새들이 있는데 태풍의 그 새들인데, 태풍을 맞이하는 새들인데, 이 새들이 fling their answer 이 말은 자기네들의 대답을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 이빨에다, 태풍의 이빨에다가. 그럼 이빨에다 집어 던진다라는 거는 순응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추럴이라 그랬으니까 자기 본능인 거죠. 그죠? 본능에 따라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톰캅은 제가 찾아보니까 스톰캅은 a bird known for singing in storms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새들도 달아나고 그러는데, 얘들은 보통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지저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저기면 날씨가 굉장히 악천후가 다가오는 모양이다. 배드 웨더를 상징하는 그런 새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시는 알고 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새들이 아무리 태풍이 심하게 몰려와도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노래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가하게 왜 노래나 부르고 있느냐 그러지만 나는 노래 부른다. 이거는 시인이라고 생각하면 시를 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sing은 write a poetry, write poetry죠. write a poem. 이렇게. 그 다음에 care not 이 말이니까 do not care. 근데 care not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if it is waste of breath. it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flinging their natural answer가 돼야 되겠죠. it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풍이 막 몰려오는데 거기에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서 계속 막 노래를 지저귀고 있단 말이에요. 깍깍 이러거나 뭐 소리는 모르지만, 뭐 조용히 부르진 않겠죠. 막 깍깍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waste of breath는 쓸모없다는 거죠. 자기의 호흡을 다 낭비하는 거. 이렇게. 그렇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뭐 쓸모없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or if it is waste of breath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if it is birth control of spring. 우리가 봄이 되면은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것이 화려하게 되살아나는 때인데, birth control은 산화 제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죠. birth control.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 이 스톰캅이라는 새는 얘들이 지저귀면 뭐라 그랬어요? 날씨가 나빠진다는 거니까 봄이 오는 것을 막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때문에 봄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I sang as one부터 시작해서 계속 as가 또 나와요. as ocean flyer. 이래서 ocean flyer는 새들 중에서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스치면서 날아가는 새들, 아니면 뭐 비행기일 수도 있는데 비행기보다는 여기서는 새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저귀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 새들이 clings to height 이렇게 얘기해서 높이를 계속 고수한다라는 거는 뭔가 굴복하기보다는 뭐예요? 저항이거나 자기가 계속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분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응? 근데 언제까지? To the last drop of spirit. 이렇게 얘기해서 마지막 자기의 어떤 용기나 기백이나 이런 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아있을 때까지 짜내듯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얘들이 driving on 이 말은 뭐야? 그렇게 막 그 모진 바람이 불고 그래도 날아가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고, while yet ahead 이렇게 해서 요건 약간 도치를 시켜놨는데 그 자신들이 날아가는 그 앞에는 land to be won, land to be won 이 말은 자기네들이 확보해야만 되는, 자기네들이 얻어야만 되는 땅이 있다. 이 말은 자기네들이 날아가야 될 땅이 있다. 이 말이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and work for wings 이렇게 얘기해서 요거는 패럴렐리즘에는 안 맞죠. 여기서는 아까 land to be won 이러면 something to be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something for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for wings는 자기네들이 날아가려면 날개로 날아야 되죠. 자기네들이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야 되는 일이 있다. 이 말, 일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while은 반어적 느낌보다는 during의 의미죠. 자, 그런 새들처럼 나는 끝까지 노래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으리.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끝까지 시를 쓰겠다. 남들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singing, I was at peace. 이렇게 얘기해서 I was at peace singing 이래도 되고,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르는 동안은 마음이 너무나 평화로웠다.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쓰는 동안은 모든 것을 다 잊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뭔가 탐미주의의 작가 같은 느낌. 그 우리가 시를 이렇게 보면 소위 참여시인들, 그러니까 어떤 뭐 최근에 있었던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든가,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독립 저항적인 뭐 이육사나 윤동주 같은 참여시인이나 이런 시인들도 있고, 또 소위 서정시인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리 사회나 역사의 어떤 흐름과 그 자기는 관계가 없다는 듯이 이제 그런 자기 마음의 어떤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 자체의 정교함이나 아니면 기법 같은 걸 추구하는 탐미주의, 아니면은 뭔가 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탐미주의 시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간 서정성이 있고 탐미적인 그 시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singing I was at peace 이렇게 시를 쓰다 보면 나는 굉장히 마음 편하다. 그러면서 above the clouds 이 말은 the clouds는 구름인데 구름 위에 있다라는 거는 좀 뭔가 세상으로부터 초연한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detached from world affairs, detached from world affairs. 그러니까 약간 world affairs,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약간 초연한 detached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outside the ring 이렇게 얘기하니까 the ring이라는 것도 ring 밖에 있다는 건데, 우리가 ring 하면은 보통 생각나는 것은 권투 경기의 ring이죠. outside the ring 이 말은 outside the conflict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그 싸움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or 왜냐하면 sorrow finds a swift release in song 이렇게 해서 sorrow finds a swift release in song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슬프다가도 노래만 부르면 그 노래에서 나는 금방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아무리 슬퍼도 내가 시를 쓰면 그 고통과 절망, 슬픔에서 벗어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pride in poise 이렇게, 그러니까 poise는 composure, calmness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고 이런 평화로운 상태, peace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sorrow finds a swift release in song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생략된 걸 우리가 똑같이 찾으면 pride finds a swift release in poise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pride finds a swift release in poise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좀 오만한 태도를 가지다가도 포이즈, 뭔가 시를 쓰면서 시에 침잠해서 내가 내 마음을 정화시키면 그런 나의
그 뭔가 오만함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ride in poise 하면 sorrow in song하고 그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패럴렐리즘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pride in poise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는 finds a swift release가 동일하게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swift release는 a swift release of sorrow고 a swift release of pride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 swift release of sorrow. 그 다음에 pride in finds a swift release of pride 이렇게 돼야 되겠죠. pride in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시도 문법을 따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파격을 하는 게 아니고 시도 기본적인 어순 문법 구조, 뭐 어순은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라임 구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편을 위해서 요거는 그냥 놔둘 테니까 일단 뭐 나중에 원문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yet living here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정시인 뭔가 탐미시인 뭔가 시 자체에서 기쁨과 쾌감을 느끼는 그런 시인 자기만의 독립적인 삶 자기의 삶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yet living here 근데 여기에 살다 보니 here라는 게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as one between two massive powers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I live는 here, live, save, cheer 이러니까 라임 구조 때문이죠. I live가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요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I live between 이렇게 하고 as one이 요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I live between two massive powers as one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I as one 양쪽에 컴마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긴 하죠. as one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컴마가 없어도 I as one live between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컴마를 쓴다 그러면 as one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I live between two massive powers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two massive powers라는 거는 우리가 양측의 그 힘겨루기를 하는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다라는 느낌이 샌드위치 돼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리면 라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live, save, v 발음이고 hear, cheer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뭔가 갈등 속에 끼어 있는 존재로서 여기서 two massive powers는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전쟁이 되면은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아니면은 사회적 갈등이 될 수도 있죠. A라는 세력과 B라는 세력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자기 내면의 갈등일 수도 있죠. A라는 신념과 B라는 신념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whom 이렇게 했는데 one whom이죠. 그래서 one whom as one 그런 한 사람의 개인인데 whom neutrality cannot save 중립을 지켜봤자 절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나 자신을 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nor occupation cheer 이 말은 occupation 다음에 생략된 건 뭐예요? cannot이 돼야 되겠죠. occupation cannot cheer 아까 occupation은 자기는 노래 부르는 게 자기한테는 occupation이죠. 이때 occupation은 뭐예요? 직업이나 이런 vocation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죠. immersion 그래서 occupation 이 말은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 being occupied in something이니까 그러니까 occupation cheer 이 말은 자기가 시를 아무리 쓰고 시에서 전에는 만족을 느끼고 그랬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뻐지지 않는다. None such shall be left alive 그랬는데 나는 no one이니까 no one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시를 써도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죠?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그 뭔가 사회적으로 때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내란 사태가 그런 것처럼 내가 저쪽 편에 설 거냐 이쪽 편에 설 거냐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면 일단 전쟁이 터지는 순간 우크라이나 국민인 사람은 러시아를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고 러시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리와 일본, 항상 어떤 그다음에 전쟁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한편으로는 어느 한쪽에 서야지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이쪽도 잘못됐고 저쪽도 잘못됐다. 양비론이나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는 양시론이나 이거 가지고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는 그 시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땐 어느 한쪽 편을 서서 그 편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시인과 탐미시인에서 참여시인으로 바뀌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none such shall be left alive 말은 no one such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그런 서정시인이나 탐미시인은 혹은 노래 부르지 않는 사람, 시를 쓰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중간에서 neutrality, 중립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양쪽의 편을 모두 들면서 박쥐와 같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더 innocent, 이거는 그거보다는 non such니까 그렇게 중간에 있으려고 해서는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the innocent wing is soon shut down. the innocent wing이라는 게 자기가 중립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이런 윙은 결국은 총에 맞고 떨어진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새가 날면서 그렇게 새는 결국은 시인 자신이고 그런 노래를 지저귀는 새, 그런 시를 쓰는 시인은 결국은 뭐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And private stars는 personal dreams죠.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으로 서정시인으로서 혹은 탐미시인으로서 시만을 노래하고 평생을 살고 싶다는 자기의 꿈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In the blood red dawn. 이래서 blood라든가 red가 나오면 다 피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부딪혀서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Where two were strive.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 세계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이기려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 The red advance of life라는 것도 피를 흘리면서 전진하는 우리 삶의 모습. 이런 모습은 contracts pride 이렇게 얘기해서 contract는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자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calls out the common blood. 그러면 서로 그 common blood라는 게 뭐예요? 공통으로 같이 흘리는 피를 요구한다. 이 말은 그만큼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 beats 이렇게 얘기해서 주어는 계속 the red advance of life죠. The red advance of life beats. 그 다음에 contracts, calls out, beats, makes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는 동일해요. 그래서 beat song into single blade. 이 말은 song이라는 건 poetry가 될 거고 single blade는 weap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저항을 하다 보면 그냥 단순한 시였던 것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무기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makes a depth charge of grief 이렇게 얘기해서 depth charge 이렇게 했는데 charge는 돌진하거나 공격하는 걸 이야기하고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의 감정으로 뭐 적을 향해서 돌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move then 이거는 이제 you한테 명령형으로 내리는 거죠. move. 아까 여기서 3인칭 단수형은 주어가 the red advance of life고, 그래서 move wi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인데, new desires는 뭔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는 혹은 지금의 어떤 뭐 이런 폭력을 끝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for where we used to build and love 이거는 과거의 평화로웠던 시절이죠. 우리가 만들고 사랑했던 그 시절에 그 장소에는 is no man's land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과거의 평화와 어떤 번영만 이야기해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고 살아남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게 only ghosts. 그래서 유령들만 살아남다 이 말은 결국은 아까 생명 있는 사람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Can live between two fires. Two fires는 two worlds 이 말이고. 그래서 뭔가 때에 따라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 시인으로서도 나는 참여해야 한다.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목이 The Conflict라는 시였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어린아이 이 아들이 자기가 성장해서 떠나는 것을 보는 좀 애틋한 마음의 부정,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그 다음에 뭐 그런 마음들을 노래하고 이랬던 시인이 때에 따라서는 전쟁의 어떤 기운이 싹 튼다든가 이랬을 때는 단호히 또 자기가 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식들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이야기한 그런 시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감정을 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는 달리 이제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서 그 문제를 기출 문제하고 거의 똑같이 단지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만 표현만 바꿔서 제가 만들어봤는데, the speaker given that the speaker assumes the voice of a poet, 시인의 관점이 아까 parent가 아니라 시인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시인이라 그러면 sing은 시를 쓰는 거죠. 그러면 the metaphorical meanings of song and a single blade 이렇게 해서 song이라는 건 poetry이고 그 다음에 single blade라는 거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폭력에 저항하는 하나의 무기 그런 저항 정신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The metaphorical meaning of song represents poetry. 그거는 이제 일단 poetry고 single blade는 a sharpened instrument of resistance. 그래서 뭔가 자기가 저항하겠다라는 뭐 칼에다 초점 맞추면 sharpened instrument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a form of significance 이렇게 해도 되죠. 일종의 뭐 a form of resistance 이래도 되고 아니면은 weaponry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명사로 해서 weaponry of resistance 이래서 무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instruments of resistance 아니면 means of resistance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뭐 다양하게 그 단어를 써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친 부분 여기서 보면 The poem explores how song and poetic expression of expression 이렇게 해서 시나 아니면 그 시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노래가 temporal refuge 잠시는 마음의 안식을 주고 refuge and dignity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성을 느끼게 해주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마치 그 like a bird singing into the wind 이렇게 해서 아까 태풍이 몰아닥치더라도 과감하게 지저귀는 새나 아니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새들처럼 그렇다는 거고요. But in a world split by violent forces 하지만 이렇게 양진영으로 나눠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one cannot deny the futility of something no fail to see that even meaningful pursuit offers little solace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뭘까요? neutrality 그죠? 중립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종의 중용의 정신 중립의 정신을 발휘하는데 neutrality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one cannot deny the futility of neutrality 이 말은 중립만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런 거고 또 no fail to see 이렇게 얘기해서 또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만 된다는 거죠. Even meaningful pursuit offers little solace. meaningful pursuit이라는 거는 아까 song을 이야기하는 거고 poetry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미 있는 걸 찾더라도 마음의 위안이 안 된다. As innocence is steadily erased in times of conflict.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는 자기가 혼자 뭐 이렇게 천진무구하게 순수함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neutrality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가 조금 어려운데 그 작년보다 문제로 따지면 조금 더 어렵게 그렇게 그 느끼는 게 좀 당연하고 그래서 조금 더 처음에 시인의 감정이 개인주의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집단의 어떤 뭐 그 자기가 시가 이렇게
그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들 다뤄보도록 할게요.